반도체 소유자 1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케일링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을 시킬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디자인 룰을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자인 룰의 한 예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디자인 룰은 2마이크로미터, 상당히 옛날 세대죠. 2마이크로미터 엔모스 테크놀로지의 디자인 룰을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2마이크로미터 엔모스 디자인 룰을 우리가 미니멈 피처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최소 선폭의 길이, 최소 선폭 길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최소 선폭 길이, 최소 선폭 이렇게 얘기하죠. 최소 선폭. 그래서 여기 그 테이블을 볼 것 같으면은 가령 액티브 영역, 트랜지스터의 소스와 드레인 영역, 액티브 영역에 있어서 디퓨전 영역과 디퓨전 사이에 최소 선폭 2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액티브 영역의 면적 2x2 마이크로미터, 최소 선폭이죠. 2마이크로미터 디자인 룰이기 때문에 폴리게이트 미니멈 에리어 2x2 마이크로미터, 채널 랭스의 미니멈 사이즈가 2마이크로미터죠. 그 다음에 게이트 스트립이 인접하고 있는 게이트 라인 사이에 최소 스페이싱이 2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컨택 윈도우 마스크는 2x2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디퓨전 미니멈 컨택에서부터 디퓨전까지. 그 다음에 디퓨전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컨택까지의 간격은 1마이크로미터. 그죠? 그 다음에 컨텍스부터 폴리, 그 다음에 디퓨전의 엣지에서부터 다음 엣지까지 간격 1마이크로미터. 디자인 룰입니다. 메탈리제이션 마스크의 미니멈 피처 사이즈 2마이크로미터. 그죠? 그 다음에 윈도우, 컨택 윈도우의 오버랩의 미니멈 사이즈 1마이크로미터. 그래서 회로를 레이아웃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 있는 디자인 룰을 지켜주어야만 하고 디자인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CAD 툴이 자동적으로 바이올레이션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엔모스 테크놀로지의 하나의 그 레이아웃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가 여러분이 소스 드레인이죠. 여기 게이트고, 여기가 필드 옥사이드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P substrate 벌크 영역, 벌크에 대한 전극이죠. 그래서 이 액티브 영역을 define 하는 게 이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스가 되는 거고, 드레인, 그죠? 드레인 컨택, 소스 컨택. 그리고 이게 드레인을 연결한 메탈 라인, 이게 소스를 연결한 메탈 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드레인이 위로 빠지고, 그다음에 폴리게이트가 패턴이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얘기해왔던 이게 게이트의 랭스죠, 랭스. 그다음에 폴리게이트가 액티브에서부터 약간 오버랩돼서 뻗어 나오는 요 길이 이게 1마이크론으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폴리게이트의 컨택 윈도우, 그리고 폴리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디 연결된 바디 컨택 윈도우. 그래서 소스, 드레인, 게이트,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해서 컨택 윈도우가 뚫리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되겠죠? CMOS도 똑같은 연장선상에 이 지금 렉처 노트에는 P substrate에 NL 공정이 그려져 있네요. 여기 지금 NL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이에 필드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에 PMOS 액티브 영역이 이렇게 정의되고 여기에 PMOS의 게이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웰 단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NMOS의 액티브 영역이 여기 있고 NMOS의 게이트가 있고 옥사이드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P형 기판의 전극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레이아웃으로 보게 되면 먼저 PMOS 쪽에 액티브 영역이 이렇게 정의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게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죠? 게이트의 컨택, 드레인 컨택, 소스 컨택, 그 다음에 바디 컨택. NMOS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액티브 영역이 이렇게 정의되고, 액티브 위에 폴리게이트가 되어 있고, 게이트 컨택 윈도우, 소스 컨택 윈도우, 드레인 컨택 윈도우, 바디 컨택 윈도우 만들어지죠. 이게 전형적인 CMOS의 레이아웃입니다. MOSFET의 스파이스 파라미터 중에서 중요한 그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추출 방법. FET의 게이트와 드레인을 묶어요. 그 게이트와 드레인을 묶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항시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핀치오프가 되죠. 이미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묶으면 이 트랜지스터는 항상 핀치오프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드레인하고 바디는 일단 접지시킨 걸로 하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그 전압을 가변을 시킵니다. 가변을 시키고 그때마다 흐르는 드레인 전류를 측정을 합니다.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G하고 D를 묶고 그 다음에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인가하는 전압을 가변을 시켜서 드레인 전류를 읽어냅니다. 그러면 플러스는 드레인 전류를 스퀘어 루트 씌운 값, 그리고 횡축에는 여러분이 인가한 VDS를 데이터 이렇게 찍으면 뭐 이런 직선의 커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이 VTO가 되는 것이고, 이때 슬로프 경사는 K 프라임 mu n c x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W 오버 L, 그래서 K 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슬로프로부터 되겠어요? 정보를 줍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스와 바디 사이에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바디 효과 감마 파라미터를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에다가 2V 역방향 전압을 인가했을 적에 플롯하고 또 5V를 인가했을 적에 드레인 전류를 측정된 값들을 플롯을 하게 되면 기울기는 여전히 K 값을 가르쳐 줄 것이고, 여기에 엑스트라폴레이트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은 바디 효과가 고려된 트레시홀 볼테이지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감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 람다였죠. 람다를 찾는 방법은 게이트에다가 트레시홀 볼테이지 이상을 걸어서 턴온을 시킨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턴온 시킨 다음에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걸어준 전압 VDS를 가변시켜서 그때 드레인 전류를 읽어내고, VD1 일적에 드레인 전류, VD2 일적에 드레인 전류를 읽어낸 다음에 드레인 커런트의 B,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여기부터 람다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스 파라미터 중에서 주요한 인자인 VTO, K, UNC 역수 곱하기 W 오버 L, 감마, 람다를 추출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스 인버터 토픽만 남아 있습니다. 모스에 대해서, 인버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치면은 교과서 모스 인버터는 제
9장입니다. 9장. 9장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9장 내용을 9장에 여러분 책으로 치면은 이게 페이지 509페이지 피겨 9-24 9장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디지털 전자회로를 수강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를 할 테고, 처음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잘 이해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버터라는 거는 로직을 말 그대로 인버팅 시키는 거죠. 하이 로직이 들어왔을 때 로우가 들어오게 되면 하이로 이렇게 변환하는 로직을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아웃풋과 인풋 사이에 특성 곡선 볼테이지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 VTC를 그려볼 것 같으면 인풋이 로우가 들어오게 되면 하이가 나와야 되고 인풋이 하이가 들어오게 되면 로우가 나와야 되니까 VTC는 이런 커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낮은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하이로 출력을 하게 되고 높은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바꿔서 로우가 나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인버터를 구현을 하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곧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구현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야기할 구현 방법으로 인버터를 구현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디얼하게 V인데 Vout이 뭐 이런 어브럽트하게 이렇게 바뀌는 이런 VTC를 보이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약간의 이런 슬로프를 가진 이런 트랜지션을 하는 그런 VTC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브럽트하게 아이디얼하게 바뀐다면은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하이로 인버팅이 되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큰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로우로 인버팅이 되는 인버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특성 곡선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한 회로들은 다 이런 특성 곡선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하면 하이로 인버팅이 될 것이고, 여기보다 높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로우로 인버팅이 될 테니까 이 경계되는 threshold, 경계되는 경계점 전압을 여기를 input low, 여기를 input high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적에 통상적으로 이 society에서 우리가 흔히 채택된 그 정의하는 방법은 이 VTC에서 슬로프가 마이너스 1인 점에 해당되는 인풋 전압을 V input high라고 부르고 low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 슬로프가 마이너스 1인 이 점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때 입력 전압을 V input high라고 합니다. input high, input low, input high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없는 indeterministic한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input low와 input high 사이 여기는 우리 결정할 수 없는 기간이고, 요거보다 높은 거는 input이 high가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요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들어오면 low가 들어왔구나 라고 로직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됐어요? 인풋이 로우 볼테이지가 들어오게 되면 인버터의 출력은 아웃풋 출력은 하이가 나오겠죠. 하이가. 그때 나오는 출력 전압을 VOH라고 합니다. 아웃풋 하이. 인풋이 로우 볼테이지가 들어왔을 적에 출력 내는 전압을 V 아웃풋 로우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VOL, VOH 이렇게 부릅니다. VOL, VOH 이렇게 불러요.
근데 디지털 회로라는 것이 인버터를 계속 체인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뭐 낸드 게이트도 만들고 노아 게이트도 만들고 그밖에 여러 가지 뭐 로직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다시 인풋 다음 단에 인풋 전압이 되고 또 다음 단에 또 출력 전압이 그 다음 단에 인풋 전압이 되고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풋 하이와 아웃풋 하이, 인풋 로우, 아웃풋 로우 이 사이에 어떤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마진. 그래서 그 마진이 넓어야만 어떤 노이즈가 들어오더라도 이 로직 게이트들은 wrong answer를 내지 않고 어떤 에러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올바른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노이즈에 대한 그 내성이랄까 내성, immunity, 내성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노이즈 마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노이즈 마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웃풋 하이, 여기가 아웃풋 로우죠. 아웃풋 하이, 아웃풋 로우. 인풋이 들어오는 레인지가 이 레인지가 이렇게 들어온다. 인풋 로우 레인지가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인풋 로우와 아웃풋 로우 사이에 아웃풋 로우가 다시 그러니까 이 아웃풋이 다시 다음 단에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웃풋 로우와 인풋 로우 사이에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게이트는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틀린 연산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대로 로우가 들어온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충분히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이 간격을 노이즈 마진 로우라고 합니다. 노이즈 마진 로우. 인풋 로우와 아웃풋 로우 사이의 간격. 마찬가지로 아웃풋 하이와 인풋 하이 사이의 이 간격을 하이 로직의 노이즈 마진이라고 합니다. 노이즈 마진. 됐습니까? 이어서 모스 인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인버터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는 레지스터, 패시브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패시브 레지스터를 부하 저항으로 써서 인버터를 구현하는 회로입니다. 레지스터 로드 인버터 보통 이렇게 부르죠. 레지스터 로드 인버터. 구현하는 방법은 여기다 레지스터를 패시브 저항을 이렇게 달고 여기에 NMOS 트랜지스터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바디를 접지에 묶고 그라운드고 VDD고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이렇게 내는 거죠. V. 전형적인 레지스터 패시브 저항을 이용한 인버터를 구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뭐 드라이버 그러죠. 드라이버. 얘를 뭐 로드라 그러죠. 부하저항 로드. 그래서 드라이버는 이제 NMOS 트랜지스터니까 VDS 에다가 드레인 커런트, 이게 드레인 커런트가 되겠죠.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죠. 드레인 커런트와 VDS는 결국은 Vout이죠. 을 특성 곡선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커브를 그리겠죠.
그래서 가령 여기가 v input, v in, vgs, v in이죠. 이게 아웃풋 하이가 들어왔을 경우에 하이가 들어왔을 적에 턴온이 된 거죠. 턴은 트랜지스터가 턴온이 된 상태고, 여기는 지금 만약에 게이트에 스레시홀 볼테이지 이하의 전압이 인가가 되게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는 오프가 되니까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거게 되겠죠. 그죠? 이런 커브를 그리고 온 상태에서는 이런 커브를 그리는 거죠. 그죠? 아웃풋 하이. 여기는 인풋에 아웃풋 로우 이하의 전압이 인가되는 거죠. 그죠? 한편 이 로드 저항에 성립되는 그 식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VDD는 ID 곱하기 RL 플러스 VDS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은 ID는 암산을 해보게 되면 RL분의 1에 맞나요? 이거는 DD 빼기 VDS 이렇게 되나요? 아니네. 그게 아니고 VDS에서 VDD를 뺀 거가 되네요. 맞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ID를 왼쪽으로 넘기고 VD를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RL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 드레인 커런트와 VDS 사이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RL분의 1이고 X절편이 VDD 또 Y절편이 VDD 나누기 RL인 그런 직선의 식이죠. 그러니까 그 직선의 식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가 지금 VDD 나누기 RL을 치고 있고, 그죠? VDD 나누기 RL을 치고 있고, 또 여기는 X절편은 이거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가 VDD 아니에요? VDD를 치고 있는 그런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식이니까 쭉 이으면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로드 라인이죠. 부하 라인이라고 그러나요? 로드 라인이죠. 로드 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VDD가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VDD가 이게 VOH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인풋이 하이가 들어왔을 적에 이 커브와 이 커브에 만나는 교점, 교점, 요점에 여기가 뭐예요? V 아웃풋 로우가 되겠죠. 아웃풋 로우, 그죠? 아웃풋 로우. 되겠죠? 이게 지금 여기에 VGS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증가하는 방향. 그리고 VGS가 컷오프가 됐을 적에 VGS에 로우 볼테이지가 들어왔을 적에 출력이 요거죠. VO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VTC를 한번 그려볼 것 같으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게 V인이고 이게 만약에 Vout이면
V 아웃이면 인풋이 로우가 들어오게 되면 출력단은 V 아웃 하이가 나오죠. V 아웃 하이. 얘는 V 아웃 하이고 이게 뭐예요? VDD였죠. VDD였고 얘가 쭉 떨어져 가지고 인풋이 하이가 들어오게 되면 로우 볼테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요점이 V 인풋 로우가 될 것이고 또 요점 V 인풋 하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출력이 V out low가 되는 거고 여기가 VOH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V 요 커브 이게 V out equal V in이 되는 커브인데 여기서 요점을 우리가 VM이라고 불렀나요? VM 이렇게 불렀어요. 됐죠? 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패시브 저항, 부하 저항, 이 부하 저항을 얘를 이 부하 저항의 값을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RL 값이 크게 만들면 RL 값을 크게 만들면 슬로프가 작아지니까 커브가 이게 눕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눕게 되겠죠. 이렇게 눕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VTC가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이 인풋 전압과 V 아웃을 그린 캐릭터리스틱이 좀 과장되게 선생님이 그리면 RL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 게 RL이 예를 들어서 뭐 50kΩ짜리다 이렇게 되고 파란색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 RL이 100kΩ짜리다. 그리고 까만색 얘는 RL이 뭐 200kΩ짜리다. 그래서 부하 저항을 키우면 키울수록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 VTC 곡선이 아이디얼하게 더 가까워져요. 커브가 눕던 것이 이렇게 오게 되죠. 뭐예요?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As RL increases.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다시 그려놓으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커브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로드 레지스터가 50K, 100K, 200K 증가함에 따라서 커브가 처음에는 이 커브를 그리다가 그 다음에
커브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커브를 그려서 커브가 점차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어서 VTC 커브에서 크리티컬한 포인트 V input high, V input low, 뭐 VM 뭐 이런 점들을 한번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쉬운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V output high는 어디? 여기죠? 여기. 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VDD인 걸 알고 있죠? 그죠? 만약에 input VGS의 output high가 인가되면, VDD가 인가되면, 그죠? 그러니까 output high를 출력하고 있는 인버터 출력이 다음 단의 인버터의 입력에 바로 인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흐르는 전류는 드레인 전류는 2분의 K 걸어 열고 2배의 VOH 빼기 VT 빼기 V 이때 이제 이게 인가되면 출력은 로우 볼테지가 나오니까 VOL 빼기 VOL의 제곱 이 될 것이고 이 흐르게 되고 이 드라이버에 흐르는 전류가 될 것이고, 그죠? 전류가 될 것이고, 로드 저항 RL, 로드 저항 RL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VDD 빼기 아웃풋 로우 나누기 RL이 흐르게 되겠죠. 그죠? 이 두 개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K 걸어 열고 VOH 빼기 VT에 VOL 빼기 VOL의 제곱 이퀄 RL분의 VDD 빼기 VOL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여기 뭐가 인가된 거예요? V 아웃풋 하이가 인가된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VOL이 나온 거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드라이버 쪽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레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지금 VOL에 대한 2차식이니까 VOL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좀 정리해가지고 쓰게 되면 VOL의 제곱 빼기 2배 암산할 수 있겠어요? K RL 1 더하기 VDD 빼기 VT 예 VOL 더하기 2배 VDD 빼기 KRL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VOL은 very small number죠. 넘버이기 때문에 approximation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냐면은 V5의 제곱이 뭐 무시하자. 뭐 근해 공식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도 돼요. 돼가지고 근해 공식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해도 되죠. 근데 그냥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버렸어요. very small number니까 VOL의 제곱 거의 0으로 간다고 봐야죠. 바로 쓰게 되면 VOL은 approximately 바로 이거를 이거로 나누면 되니까 1 플러스 K RL 괄호 열고 VDD 빼기 VT 분의 VD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웃풋 로우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웃풋 하이, 아웃풋 로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RL 값을 키우면은 아웃풋 로우가 작아지죠. 오케이. 인풋 로우와 인풋 하이를 계산해 봅시다. 인풋 로우와 인풋 하이. 인풋 로우와 V 인풋 하이를 계산하자. 두 개는 구했고,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dVin 아이고 dVin dVout 이 마이너스 1 되는 점을 가지고 정의를 했었죠, 우리가. 커브에서 여기였잖아요. 이게 슬로프가 마이너스 1 되는 이 점을 우리가 인풋 로우, 인풋 하이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걸 다시 쓰게 되면 dvin, did, did, dvout인데, 그죠? 요거는 그대로 두고 이게 뭐예요? 이게 패시브 저항, 부하 저항 RL과 FET의 채널 레지스턴스 RDS의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채널 레지스턴스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입력이 인풋 로우일 때 아웃풋 볼테이지는 VD에 뭐 근접해 있겠죠. 그죠? 따라서 채널 레지스턴스 RDS는 핀처프 된 상태니까 뭐 거의 무한대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사실은 그냥 RL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이건 뭐예요? 얘는 드라이버의 드라이빙 하는 모스펫의 트랜스 컨덕턴스 GM이죠. GM.
맞죠? GM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K 곱하기 V, 그때 들어간 인풋 전압이 VIL이죠. K 곱하기 VIL 빼기 VT. 이게 트랜스 컨덕턴스죠. 트랜스 컨덕턴스에다가 RL을 곱한 것이 1이 된 거죠. 맞나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IL을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식으로부터 V IL은 K RL분의 1 더하기 VT 이렇게 되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어서 VIH를 구하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인풋 전압이 VIH가 들어오면 출력 전압은 뭐 거의 0으로 갈 거예요. 하이가 들어오면 로우로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드라이버 TR은 어떻게 될까요?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되죠? 리니어 영역에서. 그죠? 드라이버 커런트는 2분의 K 가로 열고 2배 VGS 빼기 VT의 VDS 빼기 VDS의 제곱. 이 식을 만족으로 하는 거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드라이버 트랜지스터가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을 하니까, 즉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을 하니까, 다시 얘기해서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을 하니까, 따라서 뭐예요? RDS 채널장, 이게 무한대로 가지 않고 어떤 파이나이트한 유한한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겠죠. 유한한 값으로. 그죠? 핀처프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일종의 커런 소스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채널 레지스탄스를 무한대로 근사를 시켜도 괜찮은데, 만약에 트랜지스터가 트라이오드 영역에 있으면은 우리가 RDS를 유한한 값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영역에 있으면 유한한 레지스탄스를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봤던 RL과 RDS를 병렬 연결한 것이 이번에는 오히려 얘가 무시되고 얘가 살아남는 RDS만 남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아까 그건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부하저항이 훨씬 크니까, 이거에 비해서 훨씬 크니까 엄청 큰 저항과 얘를 병렬 연결시키면 얘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dVin, dVout은 dVin, dID, dVout인데, 그죠? 이게 뭐예요? 앞에 게 이게 트랜스 컨덕턴스 GM이죠. 이게 드레인 레지스탄스 의 역수 드레인 컨덕턴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는 지금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GS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K 곱하기 VDS죠. K 곱하기 VDS 이렇게 되고, 맞죠? 얘를 VDS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K 곱하기 괄호 열고 VGS 빼기 VT 빼기 VD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레지스탄스로 쓰게 되면 이거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RDS는 이거 역수죠. K 곱하기 괄호 열고 VGS 빼기 VT 빼기 VDS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게 되면 VDS, KVDS에 K 곱하기 VGS 빼기 VT 빼기 VDS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기울기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1이 돼야 되는 거죠.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입력 전압 VGS를 이거를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얘가 V 인풋 하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출력 전압이죠. V 인이고 이게 지금 V 아웃이잖아요. 그죠? K 지우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VDS는 VGS 빼기 VT 빼기 VDS니까 VDS를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2분의 1에 VGS 빼기 V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이 하나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다시 쓰게 되면 VDS는 Vout이니까 여기 써도 돼요. Vout은 2분의 1에 Vin 빼기 VT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드라이버가 리니어 영역에서 작동하므로 드라이버의 드레인 전류 2분의 K에 괄호 열고 V in 빼기 VT V out 빼기 V out의 제곱은 VTDD 빼기 V out 나누기 RN 되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요식과 요식 두 개를 연립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식이라고 그럴까요? 일식, 이식 그러면 일식과 이식을 연립하면 V out, V out이 뭐예요? VOL이죠. V in이 뭐예요? V in이 VIH죠. 를 구할 수 있다. 또는 우리 일식은 아웃풋 전압이 여기 VOL이고 인풋 전압이 VIH니까 뭐 그대로 쓰게 되면 VOL은
2분의 VIH 빼기 VT죠. 그죠? 이게 뭐 일식의 표현 형식 같은 식이죠. 그런데 이미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 사시라고 불렀는데 이 식에서 VOL을 이미 구했죠. 이렇게. 그래서 구해놨으니까 VOL을 이미 구해놓은 거죠. 우리가 논이죠. 이미 구했음. 구했죠. 그러면 VIH가 나오죠. 그죠?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티컬한 점이 Vout하고 Vin, VM이라고 불렀죠? 을 구하자. 뭔가면 우리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에서 이 커브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커브와 VTC가 만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VM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이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트레셔홀드 볼테이지 이상이 인가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죠? 트랜지스터는 핀처프가 되죠. 드라이버는 이때 드라이버 핀처프가 되죠. 상태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핀처프 상태니까 드레인 커런트는 2분의 K의 VM 빼기 VT의 제곱이라는 커런트가 흐르게 될 것이고, 포화 전류 키르히호프의 법칙에 따라서 로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RL분의 VDD 빼기 VM이죠. 그러면 이거는 전개 보면 이거에 2배 VT의 VM 더하기 VT의 제곱,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RL KRL의 2배 VDD 빼기 VM 이렇게 되죠. 이건 VM에 대한 제곱, VM으로 묶으면 2배 VT, 이걸 1로 넘기면 빼기 KRL분의 1 이렇게 되나요? VM에 더하기 VT의 제곱 빼기, 요거를 절로 넘기면, 좌변으로 넘기면 2배 VDD 빼기 KRL, 이런 2차식이 되죠. 됐어요? 요거를 왼쪽으로 넘긴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V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풀면은 VM이 계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